아무도 듣지 않는 고요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아픔이고 비교당하는 굴욕이며 그의 목록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차가운 절망입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말, 모든 시선, 모든 좋아요를 분석하며 그 비밀을 풀고 시스템을 해킹하고 마침내 그가 오직 당신만을 보게 만들 마법의 공식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바로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며 그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당신의 욕망이야말로 그를 가장 멀리 밀어내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잔인하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로맨틱 영화나 대중심리학이 가르쳐온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숴버리기 때문에 감히 입 밖에 내는 사람이 거의 없죠.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나아지라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되라고, 밀당을 하라고, 쉽게 다가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죠.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탐험했던 칼 융은 문제는 그 남자나 그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문제는 바로 당신의 욕망이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는 점이죠. 사랑을 받기 위해 현실을 조작하려는 순간 당신은 구걸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손을 내밀고 서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가장 깊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이 갈망을 느끼고 그것을 피해 도망칩니다. 진정한 힘, 누군가를 진심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힘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그 힘은 그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온전해질 때 당신의 내면 세계가 너무나 풍요롭고 충만하며 자급자족하게 되어 그의 선택이 더 이상 당신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이미 완전한 당신의 우주에 그저 기분 좋은 덧셈이 될 때 찾아옵니다. 이건 밀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흔들림 없는 자립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 필요로 하지 않고 선택하는 여자, 애원하지 않고 초대하는 여자,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중력의 중심이 되는 여자의 에너지가 남자로 하여금 단순히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길은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자신의 빈 공간을 들여다보고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길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그것을 채울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준비가 되었다면, 더 이상 선택지로 남는 것이 지겹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 연금술의 핵심, 절망이 힘으로 바뀌는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온라인이지만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해지는 그 느낌, 다른 여자 사진에 그가 댓글을 단 것을 볼 때 가슴이 차갑게 얼어붙는 그 아픔. 당신은 대화 내용을 다시 읽으며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고 어디서 실수했는지,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과거의 분석과 불안한 미래의 예측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소중한 주의력, 인생의 시간, 모두가 이 불확실성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이 상태는 단순한 자기의심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라고 부를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그것은 착한 여자, 이해심 많은 친구, 완벽한 연인의 가면이죠. 당신은 상대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편리하고 쿨하고 흥미롭고 섹시한 모든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진짜 감정, 분노, 질투, 피로, 명확함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는 건 당신의 진짜 모습이 그를 멀어지게 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과하거나 감정적이거나 요구가 많거나
똑똑하거나 강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줄이고 그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좁은 틀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비극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기는 모든 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그림자, 즉 마음의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것들이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숨겨진 집착은 당신의 모든 행동에서 스며나옵니다. 억눌린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목소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당신이 미소를 짓고 있을 때조차도요. 당신은 완벽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핍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점점 자기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공격성, 진지하지 않은 듯 던지는 비꼬는 농담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론 모든 게 괜찮아 보여도 설명할 수 없는 울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요 불만을 말하지 못해서 결국 더러운 컵 하나로 다툼이 폭발하게 됩니다. 나는 선택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지 못해. 그가 이걸 의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의 무의식은 당신의 무의식을 읽어냅니다. 당신이 그를 통해 채우려는 공허함을 그는 느낍니다. 구명보트처럼 그에게 매달리려는 당신의 절박함을 그는 느끼고 그것이 그를 두렵게 만듭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결핍이 아닌 풍요로움에 끌립니다. 그는 빛에 이끌리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에는 끌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영감의 원천이 아니라 그가 원하지도 않은 프로젝트이자 책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그의 사랑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노력할수록 당신의 필요함만 더 드러나게 됩니다. 더 맞추려고 할수록 당신 자신은 점점 사라집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 독특하고 진실된 본질이 말이죠. 당신은 이미 불리하게 짜여진 규칙 속에서 이기려 애쓰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때마다, 자신을 잊어버릴 때마다 당신은 그의 존중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잃게 됩니다. 바로 이 고통의 순간.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헛되다는 깨달음에서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은 그를 향한 길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향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화의 과정, 온전함을 향한 길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빛의 근원이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어둠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 상태로 인해 이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본능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피상적인 조언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여자가 되어봐. 잠시 사라져. 그를 질투하게 만들어. 당신은 이런 게임을 시작합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뜨거울 정도로 답장을 기다리면서도 일부러 몇 시간씩 그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질투를 느끼길 바라며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자립심을 흉내내며 차갑고 무심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같은 동전의 뒷면일 뿐입니다. 여전히 조종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초점은 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는 바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저 착한 여자 가면을 얼음 여왕 가면으로 바꿔 쓴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똑같은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고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융이라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건 자아가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자아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진짜 내면의 작업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는 고통, 자신의 그림자, 그리고 책임을 마주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고 느껴. 그의 관심은 내게 마치 마약 같아.
나 혼자만의 침묵 속에 남겨질까봐 두려워 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피상적인 게임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길, 즉 모방의 길은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잠깐은 이 게임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관심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당신의 갑옷 아래 똑같은 결핍이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는 또다시 멀어질 것이고 당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반응을 얻기 위해 또다시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더욱 지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길, 즉 연금술적 변형의 길은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죠.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동안 그가 정말로 당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아는 공포에 질려 소리칩니다. 안 돼, 그를 놓아줄 수 없어. 계속 미끼를 물게 해야 해. 바로 이 두려움이 당신을 속박에 가두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 두려움이 당신을 선택지의 역할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해방의 열쇠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자유와 힘은 바로 그 가장 큰 두려움 너머에 있습니다. 이 두려운 침묵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모아야 합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로맨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과의 로맨스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밤바다 여행입니다. 익숙한 전략이라는 해안을 놓아버리고 당신 내면의 미지로 항해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곳이 어둡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의 눈이 점차 적응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를 외면하고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처음에는 혼돈, 고통, 원망, 분노, 두려움, 그리고 익숙한 곳으로 즉시 돌아가고 싶은 욕구. 그의 SNS를 확인하고 싶고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고 반응을 유도하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그의 관심에 익숙해진 당신의 정신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금술적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니그레도, 즉 흑화의 단계입니다. 이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온전히 겪어내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고통을 느껴보세요. 그것을 분석하지 마세요. 그를 탓하지 마세요. 그저 인정하세요. 나는 아프다. 나는 거절당했다고 느낀다.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나쁘고 약하다고 여겼던 부분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없앨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통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통합이란 당신의 결핍을 마음껏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핍을 인정하고 그 뿌리를 이해하며 당신이 그토록 그에게서 얻으려 했던 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세요. 왜 그의 선택이 내 자존감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언제부터 내 가치가 남성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나는 그에게서 진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가요? 보호받고 싶은 마음인가요? 혹은 살아있다는 느낌인가요? 그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충분히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찾고 있거나 당신을 비판했던 어머니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당신이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와 내면의 결핍을 투영하는 스크린일 뿐입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방아쇠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연금술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알베도, 즉 백색화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투영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부여했던 역할을 마음속으로 걷어들입니다. 그를 더 이상
당신 행복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 그 근원을 자신 안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은 가장 혁명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면의 남성성, 즉 아니무스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융은 모든 여성 안에는 논리, 구조, 행동, 경계 보호를 담당하는 내면의 남성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니무스가 약하고 발달하지 않으면 여성은 이러한 특성을 외부의 남성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가 결정을 내려주길, 계획을 세워주길, 명확함과 안전함을 제공해주길 기다리게 됩니다. 그의 구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과제는 이 특성들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가 데이트 신청해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스스로를 위해 완벽한 저녁을 직접 계획해보세요. 당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그의 승인을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직접 실현하기 시작하세요. 두렵지만 설레는 수업에 등록해보세요. 선반을 다는 일이든 재정을 파악하는 일이든 늘 남자에게 부탁했던 일들을 스스로 해보세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아니무스에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탑에서 기다리는 수동적인 공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서 원했던 명확함, 확신, 구조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삶을 당신 자신으로 채우세요. 예쁜 사진을 올려서 그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을 기억해보세요. 춤추기, 그림 그리기, 혼자 걷기 같은 것들이요. 당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들을 다시 삶에 들이세요. 그의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요. 당신의 과제는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에게 투자하기 시작하세요. 둘째, 당신만의 성소를 만드세요. 당신의 집, 당신의 시간, 당신의 공간은 대기실이 아니라 힘을 얻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조용히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에 촛불을 켜고 하는 목욕,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책을 읽는 것 등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당신의 에너지와 함께 일하세요. 불안이 밀려오거나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세요. 당신은 신경계를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즐거움과 위안을 찾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리고 고된 과정입니다. 마치 버려진 정원을 가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먼저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즉, 잘못된 믿음과 의존심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자기 돌봄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나서야 새로운 씨앗, 자기 존중, 온전함 내면의 힘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마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변하는 것이죠. 결핍의 장에서 풍요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더 이상 구조 신호를 내뿜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평온함, 충만함, 자립의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그는 멀리서도 그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불안과 기대를 보내던 보이지 않는 실이 이제는 중립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의 행복에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방어벽이 사라집니다. 그는 점점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지? 뭔가 달라졌어. 당신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의 시야에서 사라진 당신의 부재는 집착하던 당신의 존재보다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의 대기실에서 자신의 의자를 치웠고 이제 그는 그 빈자리를 알아차립니다. 그는 당신에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등 행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서 예를 들어 밤늦게 짧게 잘 지내? 라고 문자를 보낼 때 당신의 예전 모습, 그림자는 당장이라도 그의 품에 뛰어들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소리칠 것입니다. 통했어. 그가 돌아왔어.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가도 돼. 당장 답장해야 해. 재치 있게 굴고 내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은 시험에 실패하고 게임의 첫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임무는 국어라는 사람이 아니라 여왕의 상태, 새로운 자신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복수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왕은 이 메시지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평가합니다. 이건 별로 노력하지 않은 행동이야. 내 반응을 떠보는 거지. 구체적인 제안도 없었어. 내 에너지는 의미 없는 늦은 밤 대화에 쓸 만큼 싸지 않아. 그녀는 아예 아침까지 답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침이 되면 차분하게 안녕, 나 잘 지냈어. 바빴어. 너도 잘 지내길 바래.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질문도 제안도 아부도 없습니다. 그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충만합니다. 그녀에게 잠은 중요하고 그녀의 온전한 관심을 받으려면 메신저로 2마디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에 그가 문자 보냈어. 뭐라고 답해야 사라지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흥미롭네. 그가 연락했네. 내가 지금 그와 대화할 시간과 의향이 있나? 이게 내 계획에 맞나? 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연금술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인 루베도, 즉 적색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 온전한 인격의 탄생 단계입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통합했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했으며 투영을 정화했고 그에게서 구원자의 역할을 되찾았으며 이제 당신의 중심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잃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내면에서 찾은 여성은 가장 희귀한 다이아몬드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그저 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신비이자 도전이자 그가 얻고 싶어하는 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변화의 정점, 융이 말한 히에로스 가모스, 즉 신성한 내적 결혼에 다다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통합으로 당신의 내면의 여성성, 직관, 감정, 흐름에 머무르는 능력이 내면의 남성성, 즉 애니무스, 행동하고 경계를 지키며 명확함을 가져오는 능력과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을 갈라놓았던 이 내면의 전쟁이 끝이 납니다. 사랑과 부드러움을 갈망하는 당신의 한 부분은 더 이상 존중과 강인함을 요구하는 부분과 싸우지 않습니다. 취약해지고 싶은 그 부분은 더 이상 부서지지 않아야 하는 그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춤을 춥니다. 이 결합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상태가 탄생합니다. 당신은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힘에서 양성성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부서질까 두려워하지 않고도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의 수호자가 항상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단력 있고 강인해지면서도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남자에게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가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궁극적인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는 자신의 앞에 단순히 문제를 극복한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하나의 주권적인 우주를 봅니다. 그는 당신과의 연합이 외로움에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하고 각자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세우는 초대임을 느낍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과 함께 하려면 자신 역시 최고의 가장 온전한 모습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히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아와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 되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당신의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당신이 그 없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하려면 그는 당신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놀랍고 자립적인 세계에 접근할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더 이상 당신이 처음에 기다렸던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강요해서도 당신이 전략을 잘 써서도 아닌 스스로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는 당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당신의 온전함에 이끌리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당신이 그에게 의지가 아닌 영감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그의 게임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게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큰 상은 그가 아닙니다. 가장 큰 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고 그는 단지 당신의 왕국에 초대받을 만큼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전하려 했던 위대한 역설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먼저 그것을 내면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선택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빛을 모두 포함해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선택지가 되는 것을 멈추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택지가 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하고 명확해져서 당신의 진동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잘라냅니다. 쉬운 먹잇감을 찾거나 깊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거나 그저 당신을 이용하려는 남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영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의 강렬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들은 게임이나 조작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짜 성숙한 관계를 준비한 이들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분석하는 데 쓸 생각인가요? 당신의 소중한 생명 에너지를 이 불확실성이라는 블랙홀에 얼마나 더 쏟아부을 생각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길은 단순한 요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깊은 변화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직장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조차 스스로를 배신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온전함을 한번 맛보면 다시는 그 대체품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웃음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시선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당신의 움직임은 더 유연하고 단단해집니다. 불안과 기대의 소음에 더 이상 묻히지 않으니 당신은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행복이 한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으니 평범한 것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가 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더 강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가 나를 선택하든 말든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고 더 충만하며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여성은 타협이나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선택, 운명으로서 최고의 남성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 속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남자가 끝내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약간의 슬픔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절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망설임은 그저 그가 당신의 세계에 들어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이고 그는 당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보내주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신을 보고 내가 평생 찾아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그 사람을 위해 공간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충실한 사랑, 바로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면 정말로 충분하다는 걸 믿으세요.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걸 느끼나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속삭이는 목소리. 그래, 이건 내 이야기야. 이제 지쳤어.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요. 이건 약함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더 이상 가식적으로 살기 싫은 당신의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소리는 당신이 바깥에서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내면에 있는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원천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면 이 충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초대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라는 초대장이에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준비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이 당신이 기다려온 바로 그 신호가 되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같이 기다림에 갇혀있는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좋아요를 눌러서 이 신호가 더 밝게 빛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깨달은 점을 댓글로 남겨서 다른 여성들도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서는 우리는 가식적인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진짜 누구였는지 기억해냅니다. 여기서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입니다.